6천, 면적 얼마 이하, 금액도 얼마 이하. 그런데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어떻게 바뀌었죠? 자, 우선 요 6천이 7천이로 바뀌었죠. 6천이 7천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을 없애버리고 금액 기준만 만들어 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85평방미터라는 면적 기준을 당초 4월 1일 대책 발표할 때는 정부가 넣는 이유나 투기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넣었어요. 그런데 주택거래 활성화시키려면 지방에 있는 대규모 주택들이 빨리 팔려야 돼. 대형 평수들이 지금 안 팔려서 난리라고. 수도권의 소형 평수는 거래가 너무 잘 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형 평수를 팔아야 되는데 전부 양도든 취득이든 85로 묶어놔 버리니까 그게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4월달 한 달 동안 떠드는 과정 중에 이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금액 기준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 기준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할 때는 5번입니다. 주택가격, 생애 추측 하다 말았네. 참, 생애 추측 봐야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쉽시다. 8페이지 보세요. 요번 규정에서 기존의 그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세대의 개념이에요. 세대의 개념이 취득세 감면할 때의 세대, 양도세 따질 때 1세대 1주택 할 때의 세대 개념, 기존의 세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이 세 가지가 요번 감면제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저걸 갖다 쓰고 어떤 때는 이걸 갖다 쓰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대원칙이 주민등록법상 1세대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감면제도가 국세청에서 이거를 아마 주관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개념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 나온 감면제도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1세대 판정을 하기가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1세대 판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가지고 그냥 판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세무서 쪽으로 갔으면 기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그쪽이 세무서 논리로 가면은 무지하게 복잡해져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사는 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누군지 그런 사람들을 다 따져가지고 같이 산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우리도 법규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국토부에서 그런 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시군구청 공무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무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1세대의 개념이 저는 세금을 그 소득세법이나 이런 걸 몇십 년 하면서 느끼는 게 1세대의 개념이 소득세법에서는 법전보다 더 두꺼울 만큼 사례가 많아요. 그만큼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에요. 그만큼 전문적인 분야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거를 국세청이 맡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시군구청 담당자들도 그냥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 규정에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민등록표를 딱 떼어서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조율을 했더니 집을 여지까지 산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 1세대. 그 다음에 감면 따질 때에 양도세 감면 따질 때 1세대는 주민등록을 딱 떼어가지고 그걸 봤더니 전에는 샀던 어쨌든 상관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 언제? 무조건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요거를 취득 양도하는 시점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머리 아파요. 그런데 요 규정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 전에 파는 이 사람, 지금 이 주택을 보라고 그랬어요. 양도세 따질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우리가 살면서 1세대 1주택 이러는데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만 딱 가지고 컴퓨터 쳐봤더니 국가전산망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쳐봤더니 옛날에는 열차를 사고 팔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와이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총 4인 가족인데 네 사람 명의로 현재 4월 1일 현재 집이 없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월 1일 현재예요.
4월 1일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나는 매도할 때 매수자를 내가 골라서 팔겠다. 1세대 1주택이니까 내 집을 사면 옆집 사는 것보다 당신은 양도세 감면돼. 이런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미 지났어. 4월 1일 현재에 집이 두 채 있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 상세히 안 나오고 법에서만 딱 나온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교재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생애 최초 1세대에서 이제 여기 다 나왔네요. 아, 주민등록부 떼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다 좋은데 지금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뭐라 하냐면 세대주가 사야 된다 이래놨어요. 세대주가 사야 된다. 세대주가 사야 된다. 그럼 세대주 아닌 사람이 사면 안 해준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판단하기는 좋은데 우리한테는 불리해. 뭔가 좀 소득세법에 있는 세대 개념처럼 어떤 그 실질과세 원칙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데 아주 형식과세로 시군구청 직원들이 판단하기 좋도록 주민등록이 딱 있으면 이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해놓고 세대주로만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대주가 구입해야 된대요. 홍세대죠. 홍세대. 아, 이름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대주 밑에 이제 세대원이 따라다녀요. 주민등록법은. 대표적으로 세대원이 세대주의 부인이 우선 붙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김부인. 같은 성 쓰면 안 되잖아. 또 세대원이 대개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인 세대입니다. 홍아들, 홍딸.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 1세대가 되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 기준이에요. 취득일 기준. 취득일 기준. 즉 잔금 치르고 주택을 사는 날 기준으로 봅니다. 요거는. 근데 양도는 안 그래요. 양도는 4월 1일 기준으로 이미 1세대가 판정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1세대가 4월 1일 달 내 아들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고 내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고 해서 두 채가 있었는데 아니면 이거 아직 팔려면 멀었으니까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제 산다고 그래. 그러면 내 거를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주면 저 친구가 양도세 감면되니까 나중에 좋겠다 해서 우리 아들내미를 주민등록에서 빼가지고 딴 데다 옮겨. 그러면은 내 집 하나만 되니까 이제 1세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4월 1일 이전에 했으면 모를까 4월 1일 시점에 이미 그렇게 돼 있던 사람은 지금 그런 작업 해봤자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양도는. 취득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봐야 돼. 자, 생애 최초 1세대가 생애 최초는 무조건 옛날에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 적이 없느냐를 봐야지. 주민등록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네 사람을 다 봅니다. 세대원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요 와이프는 예전에 산 적이 있네. 집을 하나. 이 와이프만 빼면은 생애 최초가 돼. 지금부터 이제 이거 탈세가 아니라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세법에서 예의적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 집사람은 또 나는 이런 일단 세대원은 놔둬야 돼요.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취득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취득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지. 세대주가. 세대원이 취득하는 건 인정 안 합니다. 대원칙에. 세대주가 취득하는 것만. 즉 세대주 이름으로 등기하는. 살 때. 집을 살 때. 세대주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지 다른 것처럼 내 아들내미, 딸내미, 와이프 이름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의 규정하겠지만. 그래서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에 집을 산 적이 있다 해서 집사람을 뺐다. 주민등록을 빼서 딴 데다 옮겨놓고 산다. 그럼 주민등록만 가지고 따지니까 아들, 딸하고 나하고만 하니까 집 산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인정되느냐? 안 해준다. 배우자는 안 해준다. 배우자 빼는 거는. 자, 아들내미 이름으로 사줬던 이 경험이 있어. 그래서 아들내미를 빼 35살이 넘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근데 아들내미가 36입니다. 30살 때 뭐 하나 얘 이름으로 사가지고 파는 게 있어. 또 지금도 갖고 있어. 그러면 아들내미를 주민등록을 빼서 딴 데다가 별도세대 해놓으면 35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습니다. 근데 나이 35 넘은 아들, 딸 데리고 있는 집 머리 아프겠죠? 이미 그 집은 다 분가해서 알아서 따로 살 거예요. 그렇죠? 만 35세 넘는 자녀 데리고 있으려면 속 터지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나가서 살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 앞으로 사줬던 적이 있어요. 얘를 뺐으면 좋겠어. 근데 35이 안 되네. 그러면 시집을 보내버리면 돼. 나이와 상관없는 거는 결혼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혼 예정자는 6개월입니다. 2개월로 60일입니다. 그것도 결혼한다고 취득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혼 안 하면 인정 안 합니다. 꼭 2달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은 실제 살든 안 살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혼인행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했다고 하는 증명서만 떼다 주면 돼. 그날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첫 번째 논리 됐죠. 그래서 이 조항을 복잡하게 만들면 더 어려워지니까 심플하게 35살 넘은 사람은 독립세대 든다. 그 나머지는 다 안 돼. 이 얘기야.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결혼해서 나가는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주의 개념에서 교재 보시면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니까 야, 이게 이렇게 빡세게 정해놨는데 옛날에 무허가주택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조그만 거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것도 집이 있다고 해서 인정 안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무허가주택 아니라 다 무너져가는 농가주택 한 평짜리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세금을 다 과세합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게 실질과세 원칙에서 맞고. 근데 여기에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조그만 집들 가지고 있던 거는 없는 걸로 봐줄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저번 발표 때까지는 명쾌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문화됐어요. 그 규정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집은 집이 아니랍니다. 생애취축 따질 때 8페이지에 있는 이런 집들은 집을 안 가진 걸로 쳐준대요. 그래서 첫째, 상속받은 거. 상속으로 받으면서 지분이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생애 최초 무주택자로 봐주겠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상속받아도 지분이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은 자기 집으로 봐요. 소득세법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 조그만 것들이요. 뭐 20년 이상 돼서 다 노후된 단독주택. 또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단독주택 85제곱미터는 좀 작은 거죠. 상속을 하는 걸 아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은 그 위에 보면 뭐 다른 지역으로 거주 어쩌고 있는데 이런 집들을 예전에 샀던 분들은 이 집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취득하는 시점에 이런 집이 있었다? 그러면 1년간 이내에 팔기만 하면 돼. 취득세 감면 받고 나중에 팔면 된다고. 그런 논리들이 여기 확정되어 있어요. 3번 같으면은 전용 20제곱미터, 그 다음에 4번이 여러분이 좀 봐야 돼요. 4번은 직계 존속인데, 나의 직계 존속이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와이프의 직계 존속이면은 장인 장모르네요. 내가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에 같이 들어가 있네. 내가 직계 존속 적용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 있겠죠. 같이 모시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집은 없는 걸로 해야겠다. 60세 이상. 60세면은 요새 뭐 청년이죠? 네. 여기는 청년도 안 된 분들이 많으니까 애기인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랍니다. 가족 중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나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직계 존속에게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굳이 팔으라고도 안 합니다. 야, 옛날에 가족이 있었다 해도 신경 안 씁니다. 현재 가족이 있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런 경우까지 너무 민감하게 적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5번은 지방세법상 100만 원 이하. 보통 이것이 무허가주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 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들. 그런 주택들을
또 미준공 건축물이라 해서 허름한 주택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은 이 무주택 따질 때에 나나 가족이나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게 소득세법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소득세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집 다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다 주택으로 봐요. 이런 거 하나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생애지수 따질 때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부여해 줬고요. 두 번째 조건. 자, 세대주만 사라고 하니까 깝깝해. 세대주 이름으로만 등기할 때 봐준다? 머리 아픈 거예요. 어떻게 꼭 세대주 이름으로만 해요? 그래서 세대주 이름으로 안 할 때 봐주는 규정, 와이프.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거는 봐줍니다. 즉, 부부는 일심 뭐라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하나 그건 똑같다 해서 세대주 이름으로 취득을 하든 와이프 이름으로 취득을 하든 그건 괜찮아요. 배우자 이름으로. 근데 되게 배우자분들한테 뺏기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이 등기 안 하시죠? 되게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거꾸로 여자분 돈으로 사는데 자기 배우자인 신랑 명의로 등기하려면 조금 찝찝하죠. 근데 본인 집이 많으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취득세 감면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3월달에 통과했던 거. 여기 왔던 분들은 좀 더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세 감면이 뭐냐면 원래 4%짜리가 올 1월달에 50% 감면해서 2%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고 집을 하나를 산다.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또 50% 깎아줘서 1%대래. 그게 올 6월달까지의 과세 규정이야. 이 지금 생애지수와는 상관없는 감면 규정. 그러니까 취득세 2,200 낼 거 1,100만 원 내는 뭐 이런 식이야. 반이. 그런데 집사람이 지금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부동산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는 집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괜찮은 집을 하나 발견해서 살라고 그래. 남편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는 집이 없기 때문에 남편 명으로 사면 2,200 낼 거 1,100만 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돼요. 무주택 9억 원 이하. 근데 내 이름으로 사면 내가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2,200만 원 다 내야 돼. 그게 종전 감면 규정이에요. 6월 말. 이거하고 맞물려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서 50% 깎아먹는데 세대주냐 아니냐 이거 따져봐야 돼.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그 50% 깎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사느냐 남편 명의로 사느냐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요렇게 샀을 때 혹시 생애지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나 일단 배우자끼리는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는 바꾸면 되고요. 세대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대원 이름으로 살려면 사가지고 2개월 내에 시집이나 장가를 가야 돼요. 즉 이 주민등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대원 이름으로 살려면. 그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이 경우 말고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5세 이상 된 독립세대주가 돼야 되는데 35세 이하이면은 대안이 없느냐? 있다. 20세 이상이고 35세 이하라고 하는 요 범위 내에서는 독립세대주가 되면은 일단 그건 인정 안 해요. 즉 독립세대주는 결혼 안 하고 혼자 나가서 독신인 상태로 자기 혼자 주민등록 띄면 딸랑 올라 있는 분. 요거는 요 나이에 들어가 있는 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나이에 있는 분도 주민등록을 땅 뗐더니 자기가 세대주고 그 밑에 세대원들이 있더라. 그러면 해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이는 요 나이인데 주민등록을 띄면 내가 25밖에 안 되는데 내가 세대주로 돼 있고 세대원들이 거기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혼했는 사람, 그 다음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한 분, 이런 분들은 다 되고요, 당연히.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이 법에서 명시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모시고 사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님이 있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두 분이 다 살아계시면 자기가 세대주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님이만 내가 모시고 아버님하고 뭐 불화가 심해가지고 뭔가 좀 안 좋아서
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따님